면접장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나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직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뜁니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짜 멘붕을 겪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억누르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불안이 더 크게 폭발하는 경험을 합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안전해진다는 믿음은 불이 난 곳에 물이 아닌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억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뇌에게 억지로 차분해지라고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신경계에는 지금 이 상황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다룰 때 흔히 하는 오해는 불안을 성격의 결함이나 멘탈의 문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우리의 몸이 고장났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존 시스템이 아주 정상적으로, 아니 어쩌면 너무 과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안을 느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혈액과 산소가 온몸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도록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완벽한 생물학적 준비 과정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진화적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뇌는 여전히 아프리카 초원을 누비던 원시시대의 세팅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만 년 전 우리를 향해 달려오던 검치호랑이와 지금 회의실에서 나를 쳐다보는 상사의 싸늘한 눈빛을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 상황 모두 뇌의 편도체를 강렬하게 자극하여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으로 쏟아내게 만듭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이 아니라 강남의 아주 고요한 사무실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100m 달리기 선수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얌전히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몸의 상태와 현실 상황 사이의 극심한 부조화. 바로 그 억눌린 에너지가 답답함과 끔찍한 불안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은 결코 우리를 망치러 온 암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 과잉 충성하는 아주 서툰 경호원과 같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은 우리 몸이 느끼는 불안과 흥분이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똑같은 신체 반응을 두고 큰일이 났다고 해석하면 끔찍한 불안이 되지만 내 몸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구나 라고 해석하면 기분 좋은 설렘이 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나는 원래 불안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나는 지금 내 몸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이동하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서툰 경호원과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의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억지로 해고하려 들면 경호원은 주인이 지금의 심각한 위험을 전혀 모른다고 착각하여 뇌 속에 더 큰 사이렌을 울릴 뿐입니다. 긴장으로 떨리는 몸을 원망하는 대신 한국의 직장 생활처럼 친근하게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아, 내 머릿속의 경호원인 김 실장이 오늘 또 야근을 하며 출동했구나 라고 부드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펌프질해주는 그 충성심은 정말 고맙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며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뇌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서툰 경호원과 억지로 싸우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경호원을 완전히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조수석에 얌전히 앉히고 당신이 직접 인생의 운전대를 꽉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가 부족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가장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빈칸이라도 생기면 그곳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꽉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재난화, 그리고 가용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당신의 불안한 뇌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를 쓰는 훌륭한 비극 작가와 같습니다. 이 작가는 당신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을 더듬고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며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는 끔찍한 장면을 실감나게 그려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쓰레기 같은 막장 드라마의 시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작가가 쓰는 대본은 팩트가 아니라 그저 두려움이 만들어낸 엉터리 소설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리모컨을 내려놓고 냉철한 기자가 되어 팩트체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훌륭한 기자는 감정에 휩쓸려 기사를 쓰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확실한 데이터만을 기록합니다. 지금 내 심장 박동수가 1분에 120번을 뛰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당장 심장마비로 쓰러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소설입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능한 바보로 볼 것이다라는 생각은 완벽한 소설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나머지 10%조차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파국적인 결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불안이라는 작가가 자극적인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마다 펜을 꽉 쥐고 오직 팩트만을 찾아내는 팩트체크 기자가 되십시오. 객관적인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불안에게 빼앗겼던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이 우리 삶에 끼치는 진짜 해악은 단순히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점은 불안이 당신의 세계를 서서히 그리고 아주 좁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불안해서 사람 많은 모임을 피하고 두려워서 새로운 승진 기회나 도전을 포기하면 당장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이 짧은 안도감을 아주 치명적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아, 역시 그곳은 너무 위험한 곳이었고 내가 똑똑하게 피했기 때문에 무사히 살아남았구나 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심리학 행동주의에서는 이러한 기제를 부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뇌는 당신의 회피 행동을 가장 훌륭한 생존 전략으로 저장해버립니다. 그 결과 다음번에는 비슷한 상황의 근처만 가도 당신을 살리기 위해 더 강력한 패닉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안한 컴포트 존, 즉 안전지대는 사실 당신의 잠재력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감옥일 뿐입니다. 혼자 좁은 방 안에 누워 나는 할 수 있다거나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아무리 긍정적인 확언을 속삭여도 뇌의 깊은 공포 회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담당하는 원시적인 뇌는 당신의 얄팍한 언어가 아니라 오직 직접 부딪히는 행동의 결과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에 굴복하여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물리적인 삶의 반경은 넓은 길거리에서 좁은 현관문 앞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좁은 침대 위로 한없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이 끔찍한 회피의 굴레를 깨부수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불편함의 마이크로도징입니다. 마이크로도징이란 본래 아주 극소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백신이 아주 약한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일부러 주입하여 강력한 면역력을 키우는 원리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우리는 심리적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절대 실패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작고 극미한 수준의 위험과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억제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나는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것이다 라는 부담스러운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내가 조금 망치고 실수를 하더라도 결코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는다는 완전히 새로운 생존 데이터를 뇌에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두려움이 아예 없는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너무 무섭고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해냈다는 그 작은 성공, 데이터들이 무수히 쌓이고 누적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1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앞에 서 있는 모르는 사람의 신발을 딱 3초 동안만 쳐다보는 것부터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평소에 늘 가던 길이 아니라 GS25 편의점을 갈 때 굳이 안 가본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국적인 정신은 바로 존버입니다. 심박수가 치솟고 미친 듯이 도망치고 싶어지는 불안의 최고조 순간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딱 10초만 더 굳건하게 버텨보십시오. 도망치지 않고 버텨낸 바로 그 10초가
낡은 공포 회로를 부수고 당신의 신경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하는 가장 위대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을 다루는 3가지 강력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억지로 진정하려 애쓰는 대신 나를 지키려는 서툰 경호원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 둘째, 뇌가 만들어낸 막장 드라마를 믿지 않고 오직 팩트만을 기록하는 냉철한 기자가 될 것. 셋째, 완벽을 기다리지 않고 아주 작은 불편함을 마이크로 도징하여 뇌의 신경계를 새롭게 세팅할 것. 진정한 자유란 불안이 전혀 없는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이 내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순간에도 기꺼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불안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제로 상태의 안전지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그저 헛된 환상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떨리는 두 손만으로도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이미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오늘 하루는 오운완, 즉 오늘 운동 완료를 넘어 오늘 불안과 마주하기 완료를 해낸 당신 자신을 마음껏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그 떨리는 손을 꽉 쥔 채로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아주 작은 일 하나를 그냥 해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뇌과학이라는 가장 예리한 무기를 장착하고 당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주도하는 갓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희 채널은 매일 당신의 그 위대한 용기를 지지하는 가장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